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주말 동안에 또 많은 분들이 스파이샷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 중에는 해외에 팔리는 건데 고맙기는 한데 이거 내보내드리기는 조금 애매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차, 그런 차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사진도 있었죠. 카니발 광고 촬영하는데 이걸 일반 도로에서 차들 다니는 데서 그냥 이렇게 촬영을 한다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전에 제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카라고 써있는 건 번호판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죠. 카, 차, 파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번호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짜 번호판인데요. 공도잖아요. 여기서 저걸 달고 다니면 정말 큰일 나십니다. 저거는 10년 이하 징역이에요. 아니면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요. 다음번부터는 정말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기아 카니발 이거 아니고요. 현대 카니발입니다. 이땡땡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진, 어우 깜짝이야. 어우, 보내실 때 제목을 현대 카니발이라고 해서 보내주셨어요. 기아 카니발이 아니다 이거지. 나름대로 일리 있습니다. 딱 보면 이 3열까지 있는 약간 작은 미니밴이에요. 카렌스가 떠오르지만 카렌스처럼 옹색한 느낌은 아니고 굉장히 여유로운 느낌의 자동차, 이런 느낌입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서 문이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전동으로 열리겠구나 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딱 보면 차가 카니발보다 조금 작아요. 높이도 좀 낮고 길이도 짧습니다. 그래서 좀 다루기 쉽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헥사스페이스라는 이름의 콘셉트카의 양산형이 아니냐 이런 영상을 제가 작년에 올린 적이 있어요. 아마 요거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작게 보면 7인승 정도, 크게 보면 8인승까지도 가능한 승용차로 보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인도 시장, 인도네시아 시장을 목표로 한 동남아 시장용 자동차였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 동남아 시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곤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당연히 판매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조금만 얘기 들어보시죠. 네, 카니발이 너무 크고 그것보다 조금만 작고 조금 더 저렴한 차가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에게 이런 차가 딱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관은 지금 보시면 외관 딱 우리가 바랬던 게 요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실내는 2열에 분리식 시트를 넣었어요. 그리고 팔걸이까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팔걸이가 있어서 고급이라는 건 아니지만 소렌토라든지 뭐 이런 차들 보면 6인승 시트를 마련하면서 2열에 이렇게 가운데가 분리되어 있는 시트를 넣잖아요. 그런 것이 떠오르면서 꽤 고급스럽게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분리식 시트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도 안 들어가는데 여기 이런 데 들어가 있으니까 고맙네요. 그리고 인테리어 컬러도 보면 지금 굉장히 고급이에요, 그죠? 이 스파이샷이 또 중국에서 나왔던 걸 보면 적어도 이 차가 동남아 뿐 아니라 중국에도 반드시 판매할 계획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차들이 있으면 그러면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판매될지 해외에 판매될지 이걸 알 수 없잖아요. 중동 같은 지역도 그렇죠. 중동에서 현대차가 있다고 해서 꼭 중동에 파는 건 아니지. 왜냐하면 한겨울에도 혹서기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혹서기 테스트를 하려면 중동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여름에 겨울 테스트를 하려면 아니면 눈길 테스트를 하려고 해도 핀란드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특별한 기후를 갖고 있는 지역이 아니면 해외에서 굳이 테스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별 특색이 없잖아. 중국에서 테스트를 했다라고 하면 현지 사람들의 취향을 좀 반영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적어도 중국에는 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운전석은 이번에 처음 공개된 것 같죠? 센터 디스플레이가 테슬라처럼 아무 버튼 없이 전체를 이렇게 거대한 디스플레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보다 더 큰 것 같은데? 모델 S보다 더 큰 것 같은 거대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신흥시장 같은 경우엔 젊은 층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보수적인 내용은 좀 젖혀놓고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그냥 아낌없이 끼얹은 것 같습니다. 1년에 있는 디스플레이, 아주 거대하고 광활한 디스플레이가 들어있는데 이거 보면 아주 속이 다 시원합니다. 디스플레이를 위아래로 이렇게 나눠서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걸 3등분으로 나눠서 위에는 내비게이션, 그 밑에는 라디오, 그 밑에는 공조장치,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 터치스크린만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어쨌든 버튼이 어딘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뭐 에어컨 오토 버튼이라든지 뭐 디프로스트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분리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약간의 띠가 있는데 이게 베젤인지 터치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시동 걸면 거기 불이 켜져서 터치 버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 좀 더 봐야 되겠죠.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크면 뭐가 좋을까요? 내비게이션이 잘 보이겠죠. 내비게이션 잘 보이고 지도가 크면 좋지 작은 거보다 좋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좋죠. 그리고 갑자기 내가 오디오를 켰는데 지도 화면에서 오디오 화면으로 넘어가 버리면 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도 화면을 띄워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자동차 버튼은 나중에 보니까 좀 설계 미스가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도 그 차 폐차할 때까지 그 버튼 그냥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 터치스크린이 되게 되면 펌웨어라든지 이런 걸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 내용이 다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너무 좋죠. 뭐 디자인도 최신화 시켜서 계속 새로운 차를 타는 느낌이 들게 하고 그런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거대한 디스플레이를 현대차가 처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UI를 어떤 식으로 만들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어설프게 하면 그때 굉장한 그 반발이 나오거든요. 테슬라가 잘하는 점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한다는 건데 현대차가 또 이걸 어떻게 끌고 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앞으로 더 많은 현대차에 이렇게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게 분명해 보인다는 거죠. 디스플레이에 온갖 걸 다 넣으니까요, 여기 수납 공간이 굉장히 커요. 수납 공간이 아주 마음에 들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도 괜찮은 위치에 있고 기능적으로도 혼동 가능성이 없어서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그놈의 버튼식 기어가 또 들어있어요. 어쨌든 분명한 건 이 버튼식 기어를 넣었다는 거는 이 차가 절대로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차에는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있죠. 핸들을 보면 LFA 기능도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오토홀드도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들어있네요. 그리고 시트, 센터 콘솔, 여기에 가죽 질감만 봐도 이건 절대로 저렴한 차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차예요. 그냥 동남아 전용 모델이다 라고 폄훼할 만한 그런 차가 절대 아닙니다. 핸들은 아반떼 핸들 같은 형태가 아니라 소나타, 그랜저 핸들하고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네요. 림 테두리를 보면요, 이게 완전히 동그라미가 아니고 약간 네모나게 핸들을 좀 찌부러뜨렸어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핸들이 동그라면 이 계기판 양쪽은 조금씩 가려지고, 그리고 핸들 위로는 HUD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HUD가 가려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핸들은 가급적이면 위쪽으로 낮추고 옆으로는 넓히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이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모에 가까운 형태가 되는 거죠. 물론 핸들을 돌리면 그땐 다른 문제인데 우리가 핸들을 돌리는 상황보다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상황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핸들은 점차 네모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번에 현대차가 아주 잘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에 있어서도 기존까지 현대차 에어벤트가 너무 작아서 여기서 바람 소리도 너무 크게 들리고 바람의 속도도 너무 빠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두 개를 터서 커다란 이런 에어벤트의 형태로 만들었어요. 이 정도면은 괜찮지, 이렇게 진작에 이렇게 하시지. 아마 이게 동남아 쪽도 염두에 둔 차기 때문에 이렇게 공조장치의 에어벤트는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접혀져 있긴 한데 3열 사진도 지금 보시면 3열에도 별도의 에어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당연히 마련되어 있고요. 카니발은 4열까지잖아요. 이 차는 3열까지 있고 최대 8인승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딱인데? 이거 딱인데? 네, 현대차가 올해 인도네시아에 연간 25만 대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짓기로 했죠. 그 공장에서 만들기 위한 차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인도네시아가 세계 16위의 주요 신흥국입니다. 매년 5%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죠. 자동차 판매 대수도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매년 100만 대씩 팔립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자동차 판매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년 150만 대 수준으로 팔리는데 거의 이 증가세로 가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판매 수준만큼 팔릴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이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파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길잖아요. 섬나라고 길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동차를 가지고서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는데 내년에 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생기는 셈이죠. 인도네시아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이 고속도로의 길이가 얼마냐면 1115km래. 야, 1115km. 이렇게 큰 나라였나? 이번 고속도로가 생기면요, 기존에 20시간 걸렸던 게 15시간으로 줄어든답니다. 아니, 나라 끝에서 나라 끝 가는데 20시간이 걸렸었어? 하루에 못 가네요. 하루에 못 가는 정도인데, 네, 이번 고속도로가 생기면 간신히 오늘 출발하면 내일 아침에는 도착할 수 있는 정도. 네, 그렇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당연히 모터리제이션이 막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보급이 더 빨라질 거고 판매량도 늘어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한국은 지난해 2019년에 세파라는 협정을 했습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최혜국으로 인정해서 우리나라보다 어떤 나라도 더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최혜국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가는 거 어지간한 건 관세가 폐지됐고 앞으로 몇 가지 남은 것들도 관세가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 공장을 지을 때 그쪽으로 철강을 수출한다거나 부품을 수출한다거나 그건 이미 관세가 제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 관세가 없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공장을 잘 돌릴 수 있는 거고요. 인도네시아 자체의 내수 시장도 커질 걸로 예상되고 아세안을 통해서 동남아 수출의 어떤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뭐 코땡땡 이슈도 있고 동남아 시장이 생각처럼 이렇게 막 팍팍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꺾이니까 인도에 팔기로 했던 차, 뭐 베뉴라든지 뭐 셀토스라든지 이런 차들도 한국에 들어와서 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차종으로 내놨던 차들 아마 시간이 문제지 결국엔 한국에도 팔 수밖에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려도 크지만 우려보다는 기대가 훨씬 크고요. 뭐 비난할 일들도 뭐 없지 않겠지만 응원을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